자, 봅시다. (489번) 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지금 나한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는 0 이라는 방정식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였어요. 그러면 이렇거든요. 일단 세 가지 관점을 다 써보면 이래요. 첫 번째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불리는 건 4예요. 그리고 알파 곱하기 베타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요. 뭐죠?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은 얘 기능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물으신다면 너는 뭐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지? 족보 바꾸기요!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쓰지 않고 말로 할게요. 상황에 따라서는 알파라는 문자를 4 마이너스 베타로 이렇게 족보를 바꿀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알파라고 불리는 것은요 베타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여러분들이 족보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게 첫 번째 기능이란 말이죠. 근과 계수의 관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의 기능은 족보 바꾸기. 두 번째요. 두 번째, 식을 세울 수도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식을 세울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 어떻게?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라고 불리는 이 식은요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식을 세운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 똑같아야 되니까 1이요. 생략 가능하죠. 괜찮습니다. 세 번째요. 세 번째,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 나왔으면 뭐 해야 되는 거지? 대입해야죠. 뭘. 괜찮습니까? 그래서 대입을 하시게 되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2는 는 0이 되고요. 또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베타 마이너스 1의 값은 0이 돼요. 여기서 사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입을 통해서 변변 더해서 뉴식을 만들고 변변 빼서 뉴식을 만들어가는 과정, 요 과정까지가 아마 전부가 되면 좀 더 고난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난 여러분한테 여전히 또 얘 기능을 묻고 싶다는 거예요. 기능. 배운 개념에 의하면 얘 기능이 뭐죠? 내가 너한테 물었을 때 너는 차수 줄이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차수 줄이기. 선생님, 차수 줄이기가 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식의 차수를 1차로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여기에만 주목하시면 결국 알파의 제곱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4알파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2차를 몇 차로? 1차로. 2차를 1차로 이렇게 차수를 줄일 수 있다는 건 3차가 됐든 4차가 됐든 5차가 됐든 모든 식을 1차로 표현할 수 있더라. 예. 뭐가 쓰일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런데요, 볼게. 답지랑 좀 다른 느낌으로 가볼게요. 답지는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좀 변형하는 그런 풀이를 제공했다면 선생님 좀 이렇게 가보고 싶어요. 자, 볼게. 일단 나한테 구하라는 걸 볼게요. 루트 속에 아우 복잡해요. 왜 이렇게 너무 복잡하니? 이런 거야. 알파의 4제곱 마이너스 8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16알파의 제곱 거기에 플러스 4알파. 어머나 어머나 여기서 뺀대요. 또 루트 베타의 4제곱 너무 복잡해요. 마이너스 8 베타 세제곱 플러스 16 베타의 제곱 플러스 4 베타 여기에 전체 아우씨 뭐하는 짓이야? 제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유의 사항이 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너무너무 복잡해요. 이런 거죠. 그런데 보면 이 지금 루트 안을 구성하고 있는 알파에 대한 식이나 이 루트 안을 구성하고 있는 베타의 식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알파 대신 베타를 집어넣으면 뒤에 게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나는 사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답지처럼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꾸며서 차수를 줄여도 되지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루트 안이 4차라고. 4차? 짜증나 이런 거야. 유유 괜찮아? 너무 복잡해 이래. 그래서 나의 바람은요 저 4차라는 차수를 좀 줄이고 싶거든요.
뭐 하고 싶다고? 줄이고 싶다고요. 이건 이제 개인 취향이긴 한데 선생님이 줄이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줄여보겠습니다. 어떻게? 나는요 목과 나머지라고 불리는 이 녀석 얘를 한번 이용해 보고 싶어요. 얘를 이용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보세요. 선생님은요 그냥 얘를요 4차라서 너를 나눠지는 식으로 해석하고 싶고 대입을 통해서 얻은 이 식이요 이 식을 나누는 식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나누는 식. 자 그러면 선생님이 무슨 작업을 하는지 같이 보아요. 얘를 사실 암산으로 그냥 쭉 전개하는 것이 가장 좋긴 한데 우리 친구들 실수할까봐 좀 유치하지만 직접 나눗셈의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직접 여러분들이 직접 나눗셈 말고 암산하는 것도 좀 중요하긴 해요. 일단 직접 나눗셈 알파의 4제곱 나눠지는 식이요 8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16알파의 제곱 더하기 4알파요. 이 식을요 나는 얘의 값이 는 0이다 이 2차 식의 값이 는 0이다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쟤를 나누는 식으로 해석할 거예요. 그래서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1 이 식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몫은 당연히 2차여야죠. 유치하죠? 한번 해보자고요. 어떻게? 알파의 제곱이라고 갖다 쓰세요. 그럼 알파의 4제곱 마이너스 4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돼요. 호호호. 이 식에서 아래식을 변변 빼겠습니다. 빼게 되면 어떻게 되죠? 4알파의 세제곱이요 더하기 17알파의 제곱이요 플러스 4알파요. 한 번만 더요. 나 여기다가 더하기 4알파요. 그래서 곱해주세요. 4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16알파의 제곱이요 그리고 마이너스 4알파가 되겠습니다. 싹! 변변 빼게 되면 남는 건 누구인 거죠? 라고 했을 때 잠깐만 얘들아 마이너스 4알파 제곱 그쵸? 그러면 여기도 마이너스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4알파 제곱 플러스 16알파 그다음에 플러스 4알파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변변 빼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알파의 제곱이 되네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지금 무슨 소리냐면 이런 소리예요. 다시 한번 갖다 쓰게 되면 유치하지만 알파의 4제곱 마이너스 8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복잡해 더하기 4알파를 내가 저 대입을 통해서 얻은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몫이라고 불리는 것은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가 되고 얘를 직접 나눗셈 없이 빨리 찾는 것이 우리의 공부 목표고 그때 나머지가 결국 뭐가 된다는 거지? 알파 제곱이 된다는 거야. 그런데 봐봐 나누는 식 얘를 이용하고 싶었거든. 얘의 값이 0이야. 그 말은 얘의 값이 뭐라는 거지? 0이라는 거야. 괜찮습니까? 0에다가 무엇을 곱해도 0이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싹싹 삭제가 돼. 그럼 결국 얘의 값은 얘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래서 차수를 줄인 거야. 얘가 결국 뭐였다는 거지? 알파 제곱이었다는 거야. 여기까지 내 말 괜찮아? 이렇게도 한번 문제를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 얘들아. 그러면 시작. 기분이 좋아졌어요. 4차인데 결국 얘를 복잡해서 나누는 식 는 0을 이용하려고 했더니 결국 딱 소거가 되고 알파 제곱이 됐다. 기분이 좋죠. 결국 나한테 구하라는 건 이런 거였어요. 루트에 알파의 제곱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에 베타의 제곱의 전체 제곱의 값을 구해주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럼 배운 대로요. 안에 거 제곱은 절대값 알파죠. 결국 나한테 구하라는 건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절대값 베타의 전체 제곱이다 이런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나 이제 구하는 건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 나요 절대값 알파의 제곱은 아까 배운 개념이면 그냥 알파 제곱과 똑같아요. 마이너스 절대값 베타의 제곱은 더하기 그냥 베타 제곱과 똑같아요. 답지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 거기에 마이너스 2배의 절대값 씌워주고 절대값 알파 곱하기 절대값 베타는 한꺼번에 절대값의 알파 베타랑 똑같다라는 거죠. 괜찮아. 그럼 여러분들은 배운 학생이잖아. 풋풋했던 그 시절 곱셈 공식의 활용. 그럼 어떻게 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의 마이너스 2배의 알파 베타요.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봐봐.
나 알파 베타 근과 계수의 관계 여기 보이죠? 나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괜찮아? 절대값 마이너스 1의 값은 뭐죠?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갖다 붙이면 돼. 괜찮아? 그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구했었던 값을 여기다 대입하시면 16 거기에 플러스 2 거기에 뭐가 된다? 마이너스 2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싹싹 소거가 돼서 남은 답은 16. 그래서 답은 16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509번으로 가볼게요. 시작. 509번. 2차 방정식이 있대요. 시작. x의 제곱 더하기 a-2x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b는 는 0. 얘 두근이 마이너스 1가 알파다. 두근이 마이너스 1가 알파입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마이너스 1 더하기 알파요. 나는 마이너스 예분의 A요. 그래서 2 마이너스 A요. 이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두근의 곱이요. 우리들이 곱하면 마이너스 알파요. 나는 누구다? 마이너스 B다. 일단 식 두 개를 얻었습니다. 이런 거야. 필요하다면 대입과 식 만들기는 필요에 의하면 다시 내가 쓰면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볼게. x의 제곱 더하기 a-2x b 플러스 2x b 플러스 2x 그리고 마이너스 a는 는 0. 얘 두근이 3과 베타래요. 여기 위에다 쓸게요. 위에다. 자, 그러면 똑같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두근의 합 3 플러스 베타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요. 우리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두근의 곱이요. 3베타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요. 근과 계수의 관계면 마이너스 a라고 이렇게 또 식 두 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잠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썼던 조건. 봤더니 A, B, 알파, 베타 미지수 몇 개? 4개. 지금 나한테 식 몇 개? 4개. 식의 개수와 미지수의 개수가 같네? 그럼 자신감이 생겨야죠. 식의 개수와 미지수의 개수가 같구나. 그럼 네가 아무리 복잡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나는 A, B, 알파, 베타 모든 값을 정확하게 구해낼 수 있을 거야. 라는 이 생각이 드셔야 된다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럼 쫄면 안 돼. 쫄면 안 돼. 자, 그럼 시작. 여기선 개인 취향이야. 알파와 베타에 대한 관계를 뽑아낼 것인가, A와 B에 대한 관계를 뽑아낼 것인가, 이건 개인 취향이거든요. 그냥 선생님은 이렇게 갈게요. 나는 알파와 베타에 대한 관계 식을 만들 거야. 이렇게 네가 설정을 했다면 결국 이런 거거든. A와 B를 알파 베타로 표현해야지, 이런 거지. 푸는 거에도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럼 여기 있네. B를 알파로 표현할 수가 있고, 여기 있네. A를 베타로 표현할 수 있네. 게임이 끝났네, 이런 거지. 게임이 끝났네, 이런 거지. 그러면 천천히 호로로로로로 여기 노란색에 대입해서 식을 하나 만들자. 마이너스 2 플러스 알파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2에 마이너스 A요. 걔는 플러스 3베타. 요렇게 식 하나를 얻을 수 있었네요. 그치? 그럼 노란색 식이요. 알파 마이너스 결국 3베타의 값은 이쁘게 뭐 정리를 합시다. 오면 3입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번엔 아우 너 B 너무 밉다. 얘를 이쪽으로 해서 어떻게? 3 플러스 베타요. 는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알파니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다. 좀 이쁘게 정리하시면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불리는 이 값은 호록 넘어가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마이너스 5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실 수 있죠. 기분이 좋죠? 알파 베타에 대한 관계식을 얻었으니까요. 괜찮습니까? 그럼 다 구한 거예요. 편편 뺍시다, 이런 거지.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면 마이너스 4베타라고 불리는 것은 결국 8이 되고, 그래서 베타의 값이 무엇입니까? 마이너스 2라는 거죠.
그렇구나. 베타의 값이 마이너스 2라고? 그러면 알파의 값은 뭐가 된다는 거지? 호로록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베타의 값이 마이너스 2라고? 그럼 마이너스 6이 a니까 a의 값은 뭐가 된다는 거고? 6이 된다는 거고. 마이너스 알파의 값이 마이너스 b니까 알파랑 b는 같은 거니까 b의 값은 뭐가 된다? 여전히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거지. 다 구했네 이런 거야.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자신감은 얻어야 된다고. 식 4개, 미지수 4개. 정확하게 내가 모든 값을 구해낼 수 있더라. 괜찮습니까?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나보고 뭐 구하래요? 아, 여기 이걸 구하라네. x의 제곱 더하기 px 플러스 q는 능력이라는 이 방정식에 또 뭐가? 예, 두 근이 알파, 베타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나 지금 509번 푸는 거 맞죠? 네, 좋아요. 그럼 PQ를 구해달라고 했더니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이요. 우리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5요. 그것은 마이너스 P요. 그래서 나는 5요. 괜찮습니까?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P. 그리고 알파 곱하기 베타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6이요. 그것이 바로 Q요. 내가 6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써야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5잖아. 얘가 근과 계수의 관계면 마이너스 P가 되고 우리 둘이 곱하면 6이잖아. 얘가 근과 계수의 관계면 Q가 되지. 그래서 P의 값은 5가 되고 Q의 값은 뭐가 된다? 6이 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513번) 문항.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이 됩니다.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 abc 실수. 근데 맨날 항상 잘못 본대. 그래 공식을 얘가 잘못 적용했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가 어떻게 적용했다고? x는 한 근은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인데 하나는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ac로 봐야 되는데 얘가 b제곱 마이너스 ac로 보는 유유의 사항이 나왔다는 거야.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로 잘못 보았다는 거지 뭐. 잘못 공식을 적용했습니다. 원래 b제곱 마이너스 4ac로 적용해야 되는데 b제곱 마이너스 ac로 저지르는 만행을 저질렀대요. 그래서 얻은 근이 두 근이 마이너스 2와 1이 돼요. 이렇게 얻은 두 근이 하나는 2고 하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잘못 적용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와 1을 잘못 적용해서 얻었다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러면 잘못 적용한 대로 다시 뭐 한 대로? 잘못 적용한 대로 내가 두 근의 합을 갖다 써볼게요. 잘못 적용한 대로 두 근의 합을 갖다 쓰면 우리 둘이 더해주세요. 우리 둘이 더하게 되면 모는 분모는 통인이 되어 있으니까 2a분의 우리 둘이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몇 b? 2b가 돼요. 걔는 우리 둘이 더한 잘못 구한 거예요. 마이너스 2랑 1이랑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런 거야. 그럼 관계식이 생긴 거야.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2a랑 똑같아야 되니까 결국 a랑 b랑 뭐 하다는 거고? 같다라는 거고요. 자, 똑같이 잘못 구한 그 상태를 보면서 두 근의 곱을 갑니다. 두 근의 곱을 가시면 여기 우리 둘이 곱하겠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4a 제곱분의 그런 다음에 어떻게? 너희 눈에도 이렇게 보이지?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동그라미 마이너스 세모. 우리 둘이 곱하면 동그라미의 제곱 마이너스 세모의 제곱이니까 동그라미의 제곱은 어떻게 되는 거고? b제곱이 되고 거기에 마이너스 세모의 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루트가 벗겨져서 b제곱 마이너스 ac가 되겠지. 괜찮아? 그래서 나오는 결론은 4a 제곱분의 b제곱 꺼지시고 ac가 될 테니 a는 뭐가 아니죠? 0이 아니에요. 왜?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2차 방정식이라며.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은 a는 0이 아니라는 말이지. 괜찮아? 이해해? 그렇기 때문에 a를 소거하시면 4a분의 c가 되지.
얘의 값이 뭐라는 거지? 잘못 그한 두근. 얘도 잘못 적용한 거. 곱은 잘못 적용한 두근의 곱인 마이너스 2랑 같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얘의 기능이 또 뭐냐? 라고 물으시다면 이런 기능이야. 결국 C는 마이너스 8A라는 거거든. 자, 우리들의 기능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쇽쇽쇽. 우리 두 개의 기능은 뭐라는 거지? B와 C를 A로 표현 가능하겠네, 이런 거지. B와 C라는 문자를 모두 A라는 문자로 바꿔줄 수 있다. 한 문자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능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구하라는 거, 원래 2차 방정식의 두근의 곱 좀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그럼 답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지? 원래 이 방정식의 두근의 곱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A분의 C인데 C가 몇 A라고? 마이너스 8A라고요. 그래서 A분의 마이너스 8A요.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8이 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서 520번 문항으로 가봅시다. 자, 520번 2차 방정식이 있대요. f에 2x 3x는 는 0.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즉 알파 베타라고 한다는 건 하나는 x는 알파 또는 하나는 x는 뭐 베타라는 뜻이죠. 괜찮습니까? 그럼 나의 행동 영역 옵니다. 첫 번째 행동 영역이요. 선생님 끈이 나왔어요. 끈이 나왔으면 나는 얘네들을 대입할 거예요, 이런 거지. 괜찮아? x 대신 알파, x 대신 베타를 대입해도 참여해야 되니까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대입한다는 거지. f의 2-3알파의 값은 0이고 또 누구도 f의 2-3베타의 값도는 0이어야 된다, 이런 거죠. 괜찮습니까? 두근 나오게 되면 대입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지금 나한테 또 알려준 정보가 있어요. 문제에서 알려준 정보는요, 호로로로로 뭔지 모르겠으나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은 마이너스 1이다. 그리고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은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 정보를 주면서 여러분한테 방정식이요, f4x는 0, 두 번째 스텝 갑니다. f4x는 는 0이라고 불리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을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얘들아 봐봐, 이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잘 들어. 이 세모 박스, 지금 대입을 통해서 얻은 이 세모, f 세모의 값이 는 0이라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 f 네모의 값도 는 0이래. 그렇지? 이 방정식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야. 그 말은 결국 뭐냐면 세모랑 네모랑 뭐 해야 된다는 거지? 일치하면 되지 않냐라는 거야. 저 세모와 네모의 값이 아무리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괜찮아? 어떤 값을 대입했을 때 세모와 네모가 아무리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이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을 구해달라는 건 세모와 네모의 뭐가 같다면, 모양이 같다면, 괜찮습니까? 모양이 같다면 는 0을 만들지 않냐라는 거죠, 이 식을. 괜찮아? 요게 되게 낯설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이게 되게 뭐 할 수 있다고? 낯설 수 있어요. 개념 강의는 한번 했으나 요 부분이 되게 낯설 수가 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나머지 문제들도 선생님이 한번 쭉 다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볼게. 4x 그 과정을 선생님이 정확하게 한번 식으로도 보여드릴게요. 4x랑 얘랑 같아야 된다는 거야. 누구? 2-3알파. 즉 또 누구랑? 4x랑 같아야 된다는 거야. 이 모양새가. 하나는 2-3베타랑. 그런 x의 값이 요 방정식의 근이 된다는 거지. 일단 모양을 맞춘 다음에 그걸 만족하는 x의 값이 진정한 이 방정식의 근이다.
그래서 모양을 맞추시면 x라고 불리는 것은 결국 4분의 어떻게 되는 거야? 2-3알파가 되고요. 여기 모양에서 나오는 x의 값은 결국 뭐가 된다? 4분의 2-3베타가 된다는 거지. 결국 우리들의 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모양새, 여기서 말하는 x. 우리 둘이 모양이 같아야 됩니다. 그때 x의 값, 그것이 바로 이방정식의 근이 된다라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 부분이 되게 낯설 수 있으니 다시 선생님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럼 시작. 우리들의 곱이니까 결국 답을 구하라는 건 16분의 2-3알파랑 2-3베타랑 곱해주세요. 곱셈 공식이요. 4-6배 알파 더하기 베타요. 그리고 -3알파 -3베타를 곱하시게 되면 9알파 베타요. 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대입합시다. 나의 값은 -1이요. 나의 값은 -3분의 1이요. 계산합시다. 계산하시게 되면 16분의 나 4 더하기 6 10에서 빼기 3 그래서 7 그래서 답은 16분의 7 이렇게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되겠더라. 이게 좀 낯설 것 같아서 여기를 좀 보충으로 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도 풀어볼게요. 일단 마지막 3문항 524번 문항으로 갈게요. 이 문항은요. 524번 문항은 순마쿨라우드의 2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엑서사이즈 B 10번 문항과 유사합니다. 그때 아주 자세한 설명을 해드렸는데 순마 엑서사이즈 B 2차 방정식 10번 문항과 쌍둥이 문항처럼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은 한번 했던 거라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해설해 보기로 해요. 좀 간략하게. 내가 근데 아까 문제를 풀다가 놓친 문항이 있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상문항을 다 풀자가 목표였는데 잠시 일단 풀고 얘들아 중간에 400번 때 뭔가 끊기지 않았니? 잠깐만 이거 일단 풀고 봅시다. 524번 문항 보자. 자, 시작. 나 정보 px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요 x의 제곱의 개수가 1인 x에 대한 2차식이래. 나는 px는 2차식이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래요. 그런데 이 2차식 px 자체를 정확하게 구해줘. 이게 답이야. 자, 그러면서 이제 볼게. 나요 2차 방정식이요. 누구?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는 0. 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이런 거야. 그럼 우리 가자는 거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지 않습니까? 어떤 거요? 식을 세우게 되면 첫 번째 식을 세우게 되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고 불리는 이 식은 어떻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나를 두근으로 갖고 좌변 우변 같아야 되니까 최고창의 개수 맞춰주기 위해서 이러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그렇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근과 개수의 관계를 갖다 쓰게 되면 알파 더하기 베타요. 나의 값은 두근의 합 뭐가 되는 것이고 1이 되는 거고 두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요. 나는 뭐가 되는 거죠? 2분의 3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입을 통해서도 식을 만들 수 있어요. 잠시 스톱하시면서 나한테 원하는 거. 자, 나한테 원하는 조건을 줬어. P알파는 좀 간략하게 풀게요. 저기서 어차피 디테일하게 풀어놔서 P알파는 베타고 지금 나한테 P베타는 알파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풀었던 문항이나 가볍게 가겠습니다. 자, 현재상. 나는 너를 입력이라고 부르고 나는 너를 출력이라고 불러. 내가 입력, 내가 출력. 내가 지금 처한 현재사항은 아우 짱나 이거야. 왜 짜증나? 물었더니 입력과 출력의 문자가 달라요 이런 거야. 유유 입력과 출력의 문자가 뭐예요? 달라요. 알파를 입력했는데 베타가 나오고 베타가 입력했는데 알파가 나온다. 기분이 나빠요 이런 거야. 괜찮아? 그래서 족보 통일을 이루자는 거지. 족보 통일. 얘 기능이 중요하다는 거야. 얘 기능. 괜찮아? 얘 기능. 얘 기능이 결국 뭐니까? 족보 바꾸기니까. 족보 바꾼다라는 건 이런 거잖아. 알파라는 문자를 사항에 따라서는 1-베타. 베타라고 불리는 문자를 사항에 따라서는 1-알파. 이렇게 족보를 바꾸는 거니까 선생님! 족보를 통일하면 되겠네요. 이런 거지. 베타라고 불리는 건 뭐라고? 1-알파. 알파라고 불리는 건 뭐라고? 1-베타. 이렇게 족보를 바꾸게 되면 아이고 선생님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런 거지. 왜? 족보를 바꾸고 났더니 F알파가 1-알파라는 거고 F베타가 1-베타라는 거다. 알고 선생님 입력과 출력에 대한 문자가 똑같아졌네요 이런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요. 배운 개념을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개념을 설명할 때 이랬거든요. 어떻게? 입력과 출력의 관계 좀 봐주세요. 다시 뭐라고? 입력과 출력의 관계 좀 봐주세요 이런 거야. 즉 내가 맞추는 답 PX라고 불리는 것은 내가 X-알파도 나눈 나머지가 1-알파, X-베타도 나눈 나머지가 1-베타. 그러니까 PX라고 불리는 이 식은 X-알파, X-베타, 알파가 집어넣어서 1-알파, 1-베타. 그래서 더하기 1-X. 그래야지 알파 집어넣으면 1-알파, 베타 집어넣으면 빵이 되면서 1-베타. 괜찮습니까?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PX의 최고 창의 개수가 뭐라고 했으니까 2라고 했으니까 1. 여기 생략 가능한 1이요.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자, 난 이제 식을 세워야 해. 일로 와. 여기 누구냐? X-알파, X-베타가 누구냐? 나야. 내가 원하는 건 딱 X-알파, X-베타란 말이지. 양변 2분의 1을 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황색 부분은 양변 이 식의 2분의 1을 곱하는 거야.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2분의 1을 곱한 것이고 거기에 더하기 1-x 내가 px네요. 자, 이쁘게 전개합시다. 전개하게 되면 뭐가 되고 x의 제곱이 되고요. 나 마이너스 x요. 그래서 마이너스 2x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플러스 2분의 3 플러스 1. 그래서 플러스 2분의 5입니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분의 5. 괜찮아? 요게 요 문항의 답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요 부분 어려우니까 반드시 한번 여러분들 저 숨마클라우드 엑서사이즈 B 10번 문항과 함께 결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빼먹은 것도 프린트를 안 한 것 같아. 잠깐만. 그쵸? 494번 요 파트가 프린트를 선생님이 안 했네요. 상문항을 풀자는 거니까 494번 문항으로 가볼게. 이거 좀 잠시 쓸게. 자, 494번 문항을 보시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대요. 자, 보자. x의 제곱 더하기 k의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x
거기에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은 는 0이라는 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나한테 알려준 정보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다 이렇게 돼 있어.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 다름 이렇게 돼 있어. 부호가 다름. 그럼 결국 이렇거든. 부호라고 불리는 것은 0보다 큰 수를 이루는 양수, 0보다 작은 수를 음수라고 불러.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였다는 거야. 그래놓고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았다라는 거지. 이 내용은 예를 들어 마치 이런 상황 아니냐라는 거지. 하나는 마이너스 3, 하나는 3.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상황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근을 세팅하자는 거지. 근을 세팅하자는 거지. 세팅. 내가 하나의 근은 알파라고 세팅하면 하나의 근은 마이너스 알파로 여러분들 이렇게 세팅하면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를 갖다 쓰자는 거야. 바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두근의 합 나 빵이요. 두근의 곱 나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요. 얘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뭐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나분의 나요. 괜찮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근과 계수의 관계 두근의 곱은 예분의 예.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이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럼 선생님 얘를 만족하는 k의 값을 찾는다는 건 얘를 만족하는 k의 값을 찾는다는 건 k의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이 k가 난 2차 방정식을 푸는 거며 k 마이너스 2 k 플러스 2는 0이 돼서 k의 값은 2 또는 k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때 여기 주목해 줄래? 여기 이때 k가 만약에 2였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이라고 불리는 두근의 곱은 k가 2일 때는 뭐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또는 k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땐 두근의 곱이 5가 되는데 이 중에서 누구냐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근의 곱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항상 무슨 수여야 된다? 음수여야 된다는 거지. 양수 곱하기 음수는 음수. 그렇지? 근데 k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는 두근의 곱이 양수가 돼버려서 내가 원하는 사항이 안 된다라는 거지. 두근의 곱은 음수여야 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k의 값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k는 2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수 k의 값을 구하라고 했더니 k는 2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495번 문항을 보도록 할게요. 495번 문항을 보시면 지금 이래요. 2차 방정식 x의 제곱 더하기 k-3x 거기에 마이너스 16은 는 0. 이 두 근의 절대값의 비가 4대 1이 되도록 하는 두 근의 절대값의 비가 4대 1이다. 두 근의 절대값의 비가 4대 1이어야 된대. 절대값의 비야. 근데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 얘들아 봐봐. 선생님 근과 계수에 의하면 두 근의 합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3-k가 되고 두 근의 곱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난 마이너스 16이 되는데 어머나 두 근의 곱이 음수가 떴다. 두 근의 곱이 음수가 떴다라는 건 우리 두 근은 서로 다른 부호라는 거네요. 이런 거죠. 서로 다른 뭐다? 부호다. 하나는 양수였으면 하나는 음수였다는 거지. 뭘? 괜찮아? 그래서 그냥 세팅하자는 거야. 이제 요 내용을 보고 요 내용과 콜라보레이션이 돼서 그치? 우리는 서로 다른 부호니까 내가 하나를 알파라고 세팅한다면 하나를 마이너스 그냥 4알파라고 세팅하자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또는 개치지.
하나를 뭐 이렇게 세팅해도 돼. 하나를 마이너스 알파로 세팅하면 하나는 그냥 4알파로 세팅하자는 거예요. 뭐 개치예요. 자, 무슨 소리 하는지 봐봐.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4알파 제곱이 돼요. 걔가 마이너스 16이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즉 알파의 제곱이라고 불리는 것은 4가 돼서 알파라고 불리는 건 2일 수도 있고 알파가 뭐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또는 알파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괜찮아? 그럼 잘 봐. 보라색으로 세팅한 학생은 알파가 2였을 때는 그 두근의 정체요. 그럼 하나는 2가 되고 하나는 마이너스 8이 된다는 거예요. 알파가 마이너스 2였을 때는 마이너스 2가 되고 하나는 8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괜찮아? 근데 연두색으로 세팅해도 상관없죠. 알파가 2였으면 마이너스 2, 8 이렇게 되는 거고 알파가 마이너스 2였을 때 2랑 마이너스 8이 된다는 사실은 이렇게 세팅하나 이렇게 세팅하나 그것은 개인 취향이라는 거지.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4알파 제곱이라는 사실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니까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어? 뭐 하여튼 하나는 2였다면 하나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였다면 8 괜찮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해내실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서 두근의 합을 묻고 있어요. 즉 3-k는 이 경우에선 두근의 합 마이너스 6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두근의 합 3-k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우리 둘이 더해서 뭐가 될 수도 있다? 6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k의 값은 호로록 이항하게 되면 9가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k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거지. k는 9 또는 마이너스 3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k의 값의 합을 구하래요. 9 또는 마이너스 3 k는 9 또는 k는 마이너스 3이 나왔으니 답 자체는 우리 둘이 더하게 되면 6이 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상단이더 문제는 다 풀어드린 것 같아요.